조선왕조 500년의 역사를 다양한 인물로 풀어봅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오늘도 역사 길라잡이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용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조선왕조를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오늘은 개국공신이죠. 정도전을 준비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네. 조선왕조에서 정도전을 빼놓을 수가 없죠. 근데 호가 삼봉입니다. 그래서 네. 삼봉 정도전이라고 하죠. 오. 일단 정도전은 방금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한양 도성 그리고 경복궁 건설의 책임자라고 알려질 만큼 네. 조선왕조 건국에서 빼놓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물론 이런 토목공사뿐만이 아니라 조선왕조의 법률과 제도의 기틀을 다진 인물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그러나 정도전이라는 인물이 어떻게 새 나라를 일으키고 또 새 나라의 기틀을 세울 만큼의 학식과 열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오늘은 정도전의 뒷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가 기대가 됩니다. 그럼 먼저 정도전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해 주실까요? 네. 정도전의 본관은 봉화입니다. 경상북도 봉화. 예. 그래서 봉화정씨죠. 그리고 그가 태어난 곳은 바로 조금만 넘어가면 있는 충북 단양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호가 삼봉입니다. 단양에 뭐가 있죠? 도담삼봉이 있습니다. 아, 네네네. 그 삼봉이에요. 네네. 단양 팔경 중에 하나죠. 그걸 호로 삼았는데 또 정도전의 부모님은 경북 영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현재도 경북 영주에는 정도전의 아버지 정웅경과 그의 어머니 우씨의 묘가 남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정도전은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똑똑한 사람들. 저희도 이제 자녀들을 키우니까 딱 보면 알잖아요. 또 형제 자매라도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거는. 근데 정도전은 정말 똑똑했나 봐요. 그래서 아버지의 친구가 아주 유명한 학자였습니다. 예. 가정 이곡이라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고전문학 시간에 꼭 나오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곡의 아들로 당대 최고의 학자가 된 사람이 있어요. 네. 바로 목은 이색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런 인연으로 이색의 제자가 돼요. 근데 이색은 당대 최고의 학자였기 때문에 이 사람의 문화에는 고려의 대표적인 내노라 하는 학자들이 다 있었어요. 예. 그게 바로 우리 역사책에 항상 나오는 정몽주, 예. 뭐 박상충, 이조노, 김구용 같은 아주 어마어마한 학자들이 있었죠. 그 사람들과 드디어 사귀게 된 겁니다. 이후 정도전은 고려 공민왕 때 과거에 급제해가지고 정몽주 등과 함께 국립교육기관이죠. 성균관에서 유생들을 가르칩니다. 네. 그야말로 나라의 인재, 엘리트였다고 할 수 있죠. 그 정도면 뭐 인맥과 능력을 갖췄기 때문에 벼슬길도 탄탄대로였겠네요. 예나 지금이나 자신의 능력만으로 출세하기는 참 아하. 쉽지가 않습니다. 예. 특히 정도전은 자신의 외조모 이쪽에서 노비의 혈통이 있다고 알려졌어요. 고려가 어떤 나라입니까? 조선왕조보다 뭐 개방적이다라고 알려져 있지만 오히려 이런 신분에서는 훨씬 더 따지던 나라가 고려였어요. 정도전의 외할머니가 노비의 혈통이라는 말씀이군요. 네, 이건 상당히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서울대 국사학과 명예교수님이신 한용우 교수님이 정도전의 최고 전문가이십니다. 예. 이분이 한국민족문화 대백과 사전에 설명해 놓은 걸 보면은 아버지 혈통은 향리의 후예로서 아버지 때에 이르러 비로소 중앙의 관료다운 벼슬을 했다고 해요. 예. 그리고 어머니와 아내 또 이 외가는 연한차 씨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성씨 중에 차인표 뭐 예를 들면 예. 이런 연한차 씨 가문의 외의 얼속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외의 얼속 이거는 무슨 뜻인가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제가 차분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외예라는 말은 먼 외손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리고 얼속이라는 말은 본부인의 소생이 아니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또 서자와 얼자가 있어요. 우리가 서얼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네. 서자는 양인첩의 소생을 서자, 얼자는 노비 신분의 첩의 소생을 말합니다. 참 인구도 부족하고 땅도 좁은데 뭐 이런 제도가 참 뭔가 싶습니다. 그래서 정도전 같은 인물은 오히려 흙수저라고 할 수 있어요. 이런 인물들이 이 생애가 평탄할 리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시기가 1375년 고려 우왕 때의 일입니다. 예. 당시 권력자가 이성계와 나중에 사돈이 되는 성주이 씨 가문의 시중 이인임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이인임인데 당시 친원파 권문세족의 대표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특히 이제 젊은 정도전은 이런 어떻게 보면 기득권 친원파 세력의 정책에 반대하다가 전라도 나주로 유배를 가게 됩니다. 이후 유배는 풀렸지만 한번 이렇게 내침을 당했기 때문에 다시 중앙관직에 순탄하게 생활하기가 어려워요. 예. 그래서 경기도 양주
그다음에 부평, 김포 등지를 떠돌면서 유랑 생활을 합니다. 그러면서 공부도 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당시 동북면 병마사였던 무인 실력자 이성계의 막료가 됩니다. 이성계의 휘하고 관료가 됐던 거예요. 기가 막힌 인연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무인과 또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젊은 학자가 만났으니까 얼마나 의기투합했겠습니까. 그렇죠. 게다가 정도전과 함께 건국 세력이 된 세력들이 있어요. 뭐 사극에는 많이 나왔던 인물들입니다. 뭐 정몽주를 죽인 조영규라든가 또 한부림, 또 태종 때 유명한 재상 하륜, 예. 뭐 이런 사람들이 모두 정도전과 비슷한 혈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시 기득권 권문세족들은 이들을 신분적으로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도전은 이성계의 청고로 나중에 성균관 대사성이라는 벼슬을 하게 돼요. 이게 어떤 벼슬이냐면은 똑같진 않습니다만은 서울대 총장 같은 거예요. 나라의 최고의 학자라는 거죠. 아주 세상에서 존경받는 관직에 임명되기도 했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전국이 급변하게 됩니다. 바로 그 이듬해 이성계가 위화도 회군으로 정권을 장악하죠. 당연히 정도전도 승승장구하겠죠. 예. 이때 정도전은 자신이 공부했던 그 학식을 드러내가지고 이제 토지제도 개혁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에 반대하는 이제 보수파 관료들을 또 중앙 정계에서 제거하게 되죠. 예. 유배 보내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서 당시 이성계, 우리 청성백 심덕부 등과 함께 창왕을 몰아내고 공양왕을 옹립하는 이른바 폐가 입진에 적극 참여해서 공신이 됩니다. 네. 폐가 입진. 가짜를 폐위하고 진짜를 왕으로 세운다. 역시 엘리트십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한자 뜻은 정확하게 설명하셨습니다. 네. 우왕의 아들 창왕을 폐위시키고 공양왕을 옹립했는데 그 명분이 뭐냐? 예. 일단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다. 즉 신돈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왕의 아들인 창왕도 당연히 공민왕의 후손이 아니라는 말이죠. 네. 그리고 이것을 이제 폐가 입진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 또한 어찌 보면은 당시 권력을 가진 신하들에 의해서 왕이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라가 망할 때는 항상 왕권이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런 어떤 전국의 변동 속에서 드디어 이성계와 손을 잡은 정도전, 조선 건국에도 적극 참여하는데 그 이후가 어떻죠? 일단 건국 전에 또 드라마틱한 이야기를 좀 네네. 살짝 해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정치적 생애가 순탄하게만은 흘러가지는 않습니다. 이성계가 조선 건국 전에 해주에서 사냥을 합니다. 왜 하필 사냥을 해가지고 또 말에서 떨어져요. 아하. 낙마사고죠. 네. 자, 이때 이제 병석에 눕게 되니까 옳았구나. 이제 고려 왕조의 지속을 원하던 정몽주, 김진양 등의 세력들은 정도전을 탄핵합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지금의 경상북도죠. 예천으로 보내버리는데 거기에 있는 감옥에 툭 시켜버려요. 예. 그 이유가 근데 참 그 신분적인 이유가 많이 나와요. 예. 딱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료에 정확하게 기록된 내용이에요. 가풍이 옳지 않고, 그러니까 정도전의 집안의 가풍이 옳지 않고 파괴가 명확하지 않다. 파괴라는 것은 족보를 말합니다. 네. 명확하지 않다. 또 천한 신분에서 출세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 많은 죄를 지었다라는 게 이유예요. 그냥 우리가 뭐 이게 너무 감정적으로 막 주관적인 거죠. 게다가 이 신분에 대한 차별이 조선보다 훨씬 더 심했다는 인식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그럼 조선 건국 전인가요? 그렇죠. 그 전입니다. 자, 그런데 정도전이 또 여기서 죽으면 안 되죠. 네. 또 기사회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아주 드라마틱하죠. 네. 자, 정도전의 생애 어떤 계기로 기사 회생을 했죠? 바로 이방원이 자신의 수하 조용규를 시켜서 정몽주를 죽였죠. 예. 정몽주가 어디서 죽었나요? 다들 선주교라고 하는데 예. 선주교 아닙니다. 선주교에서 죽었다는 사료는 없어요. 그냥 길가에서 맞아 죽은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정몽주가 제거되니까 급진 개혁파 세력이 다시 정권을 잡게 되죠. 예. 그래서 정도전도 이제 풀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해 여름 7월에 정도전은 조준, 남은 이런 사람들 한 50여 명과 함께 이성계를 추대해가지고 조선왕조 개국 1등 공신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와, 어떻게 보면 지옥에서 돌아와서 최고 권력자가 이제 되는 겁니다. 된 거네요. 네, 새 나라에. 그가 맡은 벼슬이 몇 개 있는데 뭐 문화실황 찬성사, 뭐 보문각 대학사, 뭐 겸의흥 친군이 절제사, 뭐 여러 개 대여섯 개의 벼슬을 다 가지게 됩니다. 혼자. 이런 요직을 겸하게 되니까 일단 군사권도 가지게 되고
정치적인 정권도 가지게 됩니다. 한 명이 정도전이 독점하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동시에 이 요직을 다 네. 가졌다는 거군요. 자기가 겸직하는 거쳐온 거예요. 게 아니고. 네. 겸하게 됩니다. 조선시대는 겸직을 많이 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권력의 최고 정점에 오르게 되는 거죠. 신분의 한계를 가졌던 정도전이 어떻게 보면 인생 역전, 뭐 승리 이런 기분이 들었겠네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화무심이롱. 꽃도 열흘을 못 갑니다. 꽃도 피면 지고 달도 차면 기울죠. 권력인들 아니 그렇겠습니까? 근데 정도전은 너무 갑자기 이제 제거돼 버려요. 그게 나중에 이제 왕자의 난이죠. 일단 정도전은 조선 개국 이후에 1394년에 이런 벼슬을 받고 또 재정, 지방 병권까지 다 장악하게 됩니다. 자, 근데 원래 학자였어요. 예. 공부를 많이 한 학자였습니다. 그래서 1394년이죠. 이제 조선이 개국한 지 한 3년째 되는 해입니다. 네. 새 나라가 섰으면 새 나라의 법이 있어야 됩니다. 이걸 바로 정도전이 만들어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조선 경국전이라는 법전입니다. 네. 이걸 자신이 지어 올리고 이 해에 한양 천도를 계획하고 실천해서 수도 경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죠. 예. 특히 경복궁 안에 각 정각, 예를 들면은 임금의 초소라고 말하는 강령전이라든가 이런 정치를 하는 사정전이라든가 이런 정각의 이름들도 정도전이 다 짓고 그 뜻까지 지어 올립니다. 대단한 학자였고 또 새 수도에 대한 자신의 어떤 의지를 많이 투영했지요. 예. 자, 그런데 정도전이 쇠락하게 되는 건 바로 왕자의 난이죠. 그 구체적인 이유는 정도전이 당시 조선왕조 최초의 세자가 바로 이방원의 이복 동생, 바로 방석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 정도전은 방석편에 서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 세력에게 기습을 받아 피살됩니다. 네. 근데 당시 아들 정유, 정영과 함께 죽지만 살아남은 아들이 있었어요. 네. 정진이라는 인물이었는데 이 인물은 형조판서까지 오릅니다. 아하. 우리가 흔히 역적은 뭐 삼족을 멸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네. 실제 역사 속에서 삼족을 멸한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어. 그래서 정도전의 6대손 같은 경우는 이름이 정원준이라는 인물인데 네. 바로 성종, 조선 제9대 왕 성종의 부마가 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봉화정씨는 정도전의 후손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군요. 야,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다간 매우 정도전의 드라마틱하죠. 이야기. 네, 예.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다음 시간은 혹시 어떤 인물 예고를 좀 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정도전이 뭐 한양의 설계자다라고 네. 알려졌는데 실제 진짜 설계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예. 바로 아까 잠깐 언급된 인물인데 네. 청성백 심덕부. 아, 알겠습니다. 바로 청성심 씨죠. 우리 아나운서님의 조상님이기도 하고 이분이 제가 얼마 전에 조사한 게 있는데 예. 이제 연구로 진짜 한양 도성의 실제 책임자였고 한양 궁궐 뭐 사직 종묘까지 다 건설한 책임자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분도 또 특히 밖에 외구도 많이 무찌르고 예. 근데 학자였는데 어떻게 이런 토목 건설의 전문가였나 이런 걸 한번 다음 시간에 알겠습니다. 한번 흥미롭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인물로 풀어보는 조선왕조 500년 한국역사인물연구소 신채영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